탑3 시간입니다. 4월 27일 정치면을 장식한 뉴스는 무엇이었는지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보시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주요 발병국인 이탈리아와 독일 등 17개국 23개 제외 공간의 선거 관련 업무를 중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곳에 살고 있는 우리 교민 유권자 18,000여 명이 결국 이번 총선에서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는데요. 이는 21대 총선에 등록된 제외국민 선거인 전체의 약 10%에 이르는 수치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제외공간 가운데 자가격리나 전면 통행 금지 등의 조치로 투표하는 제외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곳에 대한 선거 사무를 중지한다고 밝혔는데요. 해당 국가는 이탈리아를 비롯해 독일과 스페인, 아일랜드, 영국, 프랑스, 인도, 필리핀 등 모두 17개 나라의 23개 공간입니다. 선관위는 또 미국과 러시아 등 47개국 52개 공간에서 6일까지 허용하던 투표 기간을 최대 4일로 단축했고 추가 투표소 설치도 당초 30개에서 20개로 줄였다고 말했는데요. 이와 함께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지역 상황을 파악해 제외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울 경우 추가로 선거 사무 중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제외투표소 방역 대책을 마련하고 투표소 내 선거인 1m 이상 간격 유지, 소독용품 비치 등 감염 예방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코로나19 사태로 유권자들의 불안감이 높은 만큼 투표소에 대한 철저한 방역과 함께 선거 전반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 키워드입니다. 호남 지역 민생당 후보들이 문 대통령과 이낙연 전 총리의 마케팅에 동원하는 친여 선거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호남에서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정부 여당과 한뿌리 힘을 내세우며 여권 표심을 잡으려는 포석인데요. 민주당은 민생당이 민주당 마케팅의 도를 넘어섰다며 발끈했습니다. 박지원 민생당 후보 SNS에 문 대통령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 통합당 후보와 누가 TV에서 제일 잘 싸울 수 있을까요? 라며 바로 본인임을 강조했는데요. 최근 목포 시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김원희 후보가 민생당의 박지원 후보를 크게 앞서자 박 후보 친문 마케팅에 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다른 민생당 후보들은 이낙연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김동철 민생당 후보 자신의 선거 사무소에 50년 막역지기 김통철 이낙연이라 문구와 함께 이전 총리와 찍은 사진을 현수막으로 내걸면서 지지 호소에 나섰고요. 7선에 도전하는 천정배 민생당 후보는 호남 대통령 만들겠습니다라는 슬로건을 앞세우면서 차기 대망론이 움트고 있는 이전 총리의 킹메이커가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민생당의 민주당 마케팅이 도를 넘어섰다. 민생당은 민주당의 기생정당인가라고 비판했는데요. 민생당의 교묘한 꼼수는 결국 국민들의 민주적 판단을 흐릴 수 없다며 민주당 파리만 남은 민생당은 유권자를 호도하지 말고 떳떳하게 승부하길 바란다고 비난했습니다. 민생당의 구애 전략, 다른 당 유명 인사의 기대 숟가락 얹기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오는데요. 민주당 마케팅에 나선 민생당의 전략은 과연 호남의 민심을 잡을 수 있을까요? 이어서 오늘의 세 번째 정치 키워드입니다. 4.15 총선 후보 등록 마감 날이었던 오늘 기호와 투표용지 순번이 확정됐습니다. 무엇보다 비례대표 투표용지 앞순번을 차지하기 위한 여야의 경쟁은 막판까지 치열했는데요. 각 정당이 비례정당 순번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면서 꼼수 속에 또 다른 꼼수가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여야의 모든 관심은 비례대표 투표용지에 당명이 적히는 순서에 쏠렸는데요. 위로 올라갈수록 유권자들의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민주당과 통합당은 비례정당으로 현역 의원을 보내는 등 막판 눈치 싸움에 돌입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비례대표를 뽑는 정당 투표용지에는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을 제외하고 20석인 민생당, 17석의 미래한국당, 8석의 더불어시민당으로 6석의 정의당 순으로 비례용지에 위치하게 됐는데요.
정의당은 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정당 투표 용지에서 정의당 앞순위를 차지한 것에 대해서 미래통합당의 의원 꺼주기를 맹 비난하던 민주당이 의원 꺼주기를 따라하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얼마나 한심해야 할지 짐작이 된다며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 도입된 이번 총선에선 비례정당의 대결, 중도층의 표심 등이 변수가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거대 양당인 민주당과 통합당, 그리고 민생당과 정의당, 국민의당 등 군소정당 모두 비례대표 확보 대결에 뛰어든 지금 비례정당의 승자는 누가 될지, 또 군소정당들의 원내 진입은 가능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정치 키워드 탑3였습니다.